과연 우리는 부채 없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은 빚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대출, 생활안전자금 대출, 기타 등등의 대출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담보로 해서 보험 약관 대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예금담보대출도 있고,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너무 많아서 대출이 없으면 그게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내며 살고 있죠. 이게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 대출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면 그나마 다행인데,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계속 내면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자 2% 3% 내다가 나중에 5% 내다가 그 다음 8% 내고 그 다음 10몇 프로의 고이자를 내면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치 안 보고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겠냐고요. 힘든 얘기입니다. 아마도 더 눈치 보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게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꾸 다른 데로 관심이 옮겨질 거라는 거죠.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빚독촉이라도 받으면요, 구석에 가서 내내 그리면서 며칠만 말미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면 우리의 일상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 되게 무지막지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낼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 좀 따져봐야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죠. 정말 열심히 해야죠. 회사에 돈 벌어줘야죠. 적어도 그 어느 누구보다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 좀 더 집중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일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그런 마음이어야 그래도 자리매김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나고 싶고 잘 되고 싶죠. 근데 일은 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으면 잠시 잠깐은 그게 가능해도 계속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계속 그럴 수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게끔 세상이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 많은 고민들이 있죠. 뭘 어떻게 하면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아니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일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밑에서 일해서 갖다 바쳐주고 그 일을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그게 들통이 안 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들통 납니다.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의 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우리는 실전에 투입돼서 맨 앞에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뒷짐지고 그 지휘봉 휘두르면서 입만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시대는요. 관리자, 매니저, 리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죠. 직접 하는 사람,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감독이 필요했으면 요즘은요, 플레잉 코치라 그래서 같이 뛰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 영역을 책임지면서 또 선수들도 가르치고 선수들의 그 바이오리듬도 체크하고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독려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켜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신경 쓰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자기만 대단하고 남들은 하찮아서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나는 빚을 내도 괜찮다,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빚을 제대로 갚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근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책임 못 지는 사람이 나머지 다른 것들도 잘 책임질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빚을 많이 져서 빚 때문에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면 일상생활에 집중 못합니다. 일상생활에 집중 못한다는 건 뭡니까? 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투자할 생각, 투기할 생각, 다른 생각을 계속 많이 하면요, 그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뭔가에 뭘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투기에 앞장서게 되고 투기해가지고 한 방에 돈을 벌어서 뭔가를 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내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구해야죠. 좀 더 각오해야죠. 좀 더 단단해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되게 많이 어려진다고 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중국도 많이 어렵다고 하고, 유럽도요, 미국도 다들 지금 힘겹다고 합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관세를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공황 경제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왕창 이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인력 구조 조정시키고 비정규직 만들게 하고, 이제 사실상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에 있는 알짜 기업들을 자기들 미국 자금으로 왕창 사모펀드들 들여가지고 뜯어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자비한 일들이 1997년 IMF 때도 벌어졌었고 또 앞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한국은 그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채 최소한 줄이고 자기 자본 늘리고 오직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투기해가지고 부자 되겠다라고 사람들 pompo질해서 겁먹들게 만들면요, 우리의 세상도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세계에서 뭔가 아주 대단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극소수가 5천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20억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예외적인 사항을 나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까불어 대다가 빚 내는 겁니다. 그리고 빚 내고 빚 못 갚죠.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일하고 허리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불의에 한가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수인이 돼서 하다가 빚 갚아야 되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망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도 이상하게 변질되게끔 흘러가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세상이 좀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돈만 벌면 최고다 이런 마음도 안 되겠지만, 또 돈을 우습게 보고 빚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더욱더 멀리 해야 될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힘겹고 막막하고 두려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세상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